네, 안녕하세요. 우리 미련하게 공부하고 유료하게 시험 보자 국어 강사 정원입니다. 우리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 6월 학력평가에 대한 해설 강의 한번 준비해봤고요. 당연히 6평 뭔가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엄청난 시험인 것처럼 되는 이유는 여러분들한테는 해당이 없어요. 그냥 이제 고3 선배들 혹은 N수생 선배들, 수능을 보는 수험생들이 평가원을 보려면 6월, 9월 수능, 즉 수능 전에 2개밖에 없는 평가원 시험이잖아요. 그걸 이제 고3 선배들, 그 다음에 이제 수험생 선배들이 지금 6월에 보기 때문에, 같은 날에 보기 때문에 되게 엄청나게 중요한 시험인 것 같은 분위기가 조성이 돼 있지만 사실 고1 이 친구들에게는 그냥 똑같이 보는 모의고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당연히 이제 고1 친구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아직은 수능 국어가 완성이 됐냐는 말이 안 돼요. 네. 이제야 막 고등학교 입학하셔서 이제 1학기를 보내고 계실 테고 이제 정신없이 이제 기말고사 곧 맞이를 하고 계실 텐데 네, 그런 점에서 그냥 수능 국어는 이런 느낌이구나라고 맛보는 처음 이제 어떤 좀 선보이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걸 토대로 내가 독해력은 뭐 어떻게 부족할까? 그 다음에 내가 뭐 문법은 어떤 게 부족한가? 문학은 어떤 점에서 약한가? 우리 이런 것들을 조금 확인하셔서 내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고 이제 겨울방학, 여름방학 때는 어떤 것들을 하면서 내가 보완을 해야겠다를 잡아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수능 국어가 탄탄하면 당연히 내신 국어에 도움이 되고요. 내신 국어 학습을 열심히 하시다 보면 당연히 수능 국어 공부를 하실 때도 당연히 수월해지는 그런 거가 있기 때문에 둘이 물론 형식은 다르지만 근본적으로 독해력을 물어본다는 점에서는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이런 것들 영역 당연히 지금 시기엔 여러분들은 내신에 집중을 해주시는 게 맞고 그게 아니라 이제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때 내가 추가적으로 내신 말고 어떤 것들을 공부하면 좋을까를 확인하는 용도로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시험 자체는 아마 고1이셔서 아직 수능 국어가 익숙하지 않으실 텐데 난이도가 좀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점은 진짜 시험 자체가 어려웠냐라기보다는 아직 고1 친구들이 이제 비문학을 어떻게 풀 것이고 그다음에 문학은 어떻게 풀 것이고 특히 고전은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때 안 하고 대체로 2학기 때 많이 하게 될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아직 내가 고전시가나 고전소설 어떻게 읽을지도 모르겠어. 어떤 이런 것들이 좀 안 잡혀 있으셔서 조금 더 어렵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건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해나가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내가 당장 못 봤다고 너무 염려하실 필요 없고요. 물론 가끔 어떤 이제 학교에서는 모의고사에 출제가 됐던 것들을 이제 시험에 기말고사나 어떤 지필고사에 반영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혹시 그런 공지가 있었던 친구들은 조금 추가적인 공부가 학습이 필요하시겠어요. 그래서 해설은 모든 문제를 다 볼 건 아니고요. 몇 가지 조금 좀 오답이 있겠다 싶거나 뭐 좀 특색이 있다 싶은 것들을 같이 한번 보려고 하고 14번은 이제 여러분들이 의문 변동을 열심히 공부를 하셨으면 아무래도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때 가장 먼저 배우는 문법이 의문 변동이 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내가 중간고사 이렇게 대비를 열심히 했어 하면 사실 틀리면 안 되거든요. 우리 이제 교체 탈락 첨가 추격 의문 변동에 대한 이야기였고 하나씩 가면요. 우리 1번 여기서 된소리 되기 일어나니까 교체고요. 그 다음에 자음근 단수리 일어났으니까 이제 탈락이 되겠죠? 둘 다 좋고요. 그 다음에 우리 달코 같은 경우는 그냥 히읗이랑 기역을 두 개가 만나서 하나로 다른 하나가 되는 거센소리 되기 즉 축약만 일어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따로 자음근 단순화를 하실 필요가 없이 그냥 히읗이 뒤에 있는 이제 기역이랑 만나기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탈락이 따로 없어서 정답 2번 곤란해 주셔야 하는데 의문병동 학습 빡세게 해주셨어야겠다. 내가 내신하실 때 좀 그런 점에서 가지고 와봤어요. 내신을 하셨던 내용이기 때문에 물론 내가 아직 문법을 전반적으로 공부를 안 하셨다면 11번, 12번 같은 게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우리 그거는 괜찮습니다. 네. 대신 우선 학교에서 배운 거는 안 틀리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유가 되면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후에 여름방학 아니면 2학기 이후에 겨울방학을 통해서 이제 문법을 미리 조금 학습을 수능처럼 그냥 수능국어 학습을 전반적으로 좀 미리 해두셔야지 내신에도 좀 수월하시고 할 거거든요. 우리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다 정도여서 문제 가지고 와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합법 이런 것들은 크게 어렵지 않았으니까 넘어갈 거고 같이 몇 번을 보려고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시험지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21번이랑 그 다음에 24번을 보고 싶어서 해당 지문을 다 보도록 할 겁니다. 네, 해당 지문을 다 볼 건데 이런 식으로 문학이 아니라 즉 작품이 아니라 그 다음에 화법과 작문 문법 이런 게 아니라 그쵸?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제목 문학이 아닌 애들 우린 비문학 혹은 독서 영역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독서죠 독서.
그래서 우리 독서 영역에서는 어떻게 해주셔야 된다. 내가 본문을 다 이해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통해서 내가 이해한 게 맞는지를 확인하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런 점에서 내가 지문 독해가 덜 되면 그런 문제를 틀리는 겁니다. 내가 지문은 다 이해가 되는데 문제가 틀렸어요는 말이 안 돼요. 해당 부분은. 해서 지문을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번 단부터 바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17세의 고등학생이 부모의 동의 없이 60만 원의 다이어트 식품을 할부로 구매하여 절반 정도 복용을 했지만 효과가 없자 결국 계약을 취소하기로 했다라고 아예 1문단부터 뭐 하고 있어요? 구체적인 예시 주는 것들, 구체적인 예시를 주면서 구체적인 상황 제시해주고 있어요. 다 이해 가능한, 직관적으로 이해 가능하죠. 이 어떤 상황인지. 하지만 판매업자는 미성년자에 의한 계약이라도 사용한 만큼의 대금은 지불해야 하므로 이미 지급한 20만 원에 추가로 60만 원짜리니까 이제 반 정도 했대요. 10만 원을 더 지불하라고 요구했다. 만약 이런 식으로 예시가 상황이 나오고요. 예시죠. 예시 통해서 어떤 상황인지 구체적으로 조금 이해하시고 만약 계약이 취소됐고 학생이 복용하고 남은 다이어트 식품을 반환했다면 판매업자와 학생의 법적 책임 오케이. 우리 이런 케이스의 법적 책임에 대한 지문이구나라고 화제 잡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다음 문단 가시면 이제 최근 10대들의 상품 구매력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현상과 맞물려 부모 동의 없이 행한 미성년자의 계약 취소에 대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라고 그냥 이거 뭐 당연한 정보니까 어렵지 않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민법 제5조에 의하면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부모와 같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없으면 법률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우선 법적 대리인이 필요하대요. 만약 동의 없이 계약을 체결했다면 체결한 계약은 일단 유효하지만 법적으로 정해진 해약 기간이 지났더라도 법정 대리인은 상품을 계약한 미성년자의 동의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오케이. 이제 법률 행위는 할 수 없는데 근데 우선 이미 했어. 그럼 계약은 우선 유효하다는 정보 하나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기간이 지났더라도 이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정보까지 두 가지 잡아줄게요. 이는 미성년자가 성인과 달리 사회적인 경험, 지식, 판단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미성숙한 행위로 스스로에게 불리한 법률 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라고 하는데 역시 당연해요. 그렇죠? 미성년자니까. 우리 그렇게 잡아주시고 아마 여기까지 읽는 거 여러분 아마 되게 직관적으로 다 이해 가능할 겁니다. 인문단에서 사례를 딱 하나 줬기 때문에 그렇죠? 문제는 앞서 든 사례와 같이 구매한 물건을 사용하다가 중도의 취소를 요구하는 경우인데 이때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일반적으로 계약을 취소, 여기서 이때는이라고 했으니까 1문단에 있었던 상황, 사례 머릿속으로 제대로 시뮬레이션 돌려주시고요. 일반적으로 계약을 취소한다라는 것을 오케이 계약 취소가 뭔지 나와요. 계약 이전 상태로 원상 회복 오케이 계약이 없던 것처럼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즉 처음부터 계약을 맺지 않았던 것이기 되기 때문에 우리 연상 회복이란 표현을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해 줬어요. 뭐라고? 계약을 맺지 않았던 것이 된다라는 표현. 판매업자는 이미 받은 대금을 반환하고 구매자는 상품을 반환해야 한다. 계약이 없었던 것이기로 되는 거니까 대금 반환과 상품 반환이 둘 다 이루어지는 거겠죠. 상호간에. 이때 상품을 이미 사용한 경우라면 우리 아까 여기 나온 사례죠? 이미 사용한 경우라면 구매자는 사용한 만큼의 이익에 상당한 금액을 반환하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오케이 사용한 만큼은 이제 그걸 반환을 해야겠죠 당연히. 네, 우리 그거까지 잡는 거 여기까지도 괜찮을 거예요. 그런데 민법 제141조는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구매한 상품의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대금의 반환 의무 범위는 받은 이익에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책임이 있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라고 말하는데 우리 해당 문장은 이 민법 제141조 있죠? 이건 아마 여러분들이 딱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 아니야. 대금 반환의 이제 이 의무 범위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책임이 있다. 이게 뭔 소리야 싶잖아요. 여기까지는 아직 여러분들 명확하게 못 잡아요. 그 뒤에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구체화를 해주시면 됩니다. 생활 필수품에 해당하는 상품을 구매 계약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미성년자가 그걸 소비함으로써 현존 이익이 발생했으므로 우리 여기 나와 있죠? 발생했으므로 이제 사용한 만큼의 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다이어트 식품과 같이 생활 필수품이 아닌 상품을 구매한 경우에는 사용한 만큼의 상당한 대금 반환할 필요가 없다라네요. 우리 이제 이 한도가 아니라면 그러면은 반환할 필요가 없다라는 추가적인 정보가 나왔어요. 오히려 계약 취소에 따라 계약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가므로 미성년 소비자는 구매한 상품을 반환하고 대금에 대해서는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아예 이전이니까 돈 낸 거는 그냥 반환해달라고 할 수 있대. 그럼 여기서부터 역시 또 머릿속에 시뮬레이션 돌리시면 그럼 어떻겠어? 판매자가 짜증이 나겠죠. 라는 걸 여러분들 잡았어야 돼요. 다음 문단 갑니다. 그런데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임의로 계약을 취소하면 거래한 판매업자가 손해를 입을 수도 있으므로가 그러니까 당연해야 된다는 얘기야. 방금까지 내가 시뮬레이션 머릿속에 상황을 돌렸으면 판매자가
그럼 억울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 문장이 당연해야 돼요. 그래서 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도 마련돼 있다. 먼저 미성년자가 판매업자를 속여 미성년자가 아니라고 믿게 했거나라는 문제 하나. 속였다라는 게 하나고요. 첫 번째 케이스. 법정 대리인이 동의한 것처럼 믿게 했을 때, 동의가 있었던 것처럼 했을 때는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는 취소권 행사의 배제. 오케이. 아무 때나 취소할 수 있다는 게 아니야. 속였거나 아니면은 동의를 받은 것처럼 하면은 취소 못해요 라는 거죠. 그냥 마음대로 취소 못한다고 한 사람이. 그 다음에 또한 미성년자와 거래한 판매업자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서 법정 대리인에게 계약을 취소할 것인지를 확답을 촉구할 수 있는 확답 촉구 권리가 있대요. 네. 그래서 이제 한 달 이상의 기간을 줘가지고 이거 계약 어떻게 할 거야?를 대리인을 통해서 확인을 받을 수 있대. 이때 그 기간 내에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이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우리 그 답을 안 주면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행위, 여기 밑에 추인이라는 설명이 나와 있죠. 네, 그래서 그 행위가 이제 오케이 되는 거구나라고 본대요. 라는 게 하나. 다음으로 판매업자는 미성년자의 법적 대리인 추인이 있기 전까지 계약 의사를 철회할 수 있는 철회권이 있대. 우리 이 전까지 아까 뭐라 그랬어요? 그 기간 내에 이거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어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럼 추인한 것으로 봅니다라는 어떤 추인 얘기했죠? 만약에 그 전까지는 의사를 철회할 수 있대. 철회권이 있대요. 나 계약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대요. 다만 판매업자가 계약 당시에 상품 구매자의 신분이 미성년자임을 알았다면 안 된대. 우리 몰랐어야지만 이런 어떤 권리가 있겠다라는 거죠. 판매업자 입장에서. 한편 민법 제5조에서는 미성년자가 법적 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계약도 있대요. 예를 들어 어떤 거? 철도버스 같은 대중교통 이용, 김밥과자 같은 간단한 식음료의 구입 같은 경우는 동의 없이 가능합니다까지로 나와 있네요. 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여기까지 다 읽어주시면 되겠고요. 법지문에서 중요한 거는 내가 경우를 잘 머릿속에 상상해 주느냐예요. 법이라는 게 자체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결정이나 의사결정, 어떤 그런 억울한 사람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을 돕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머릿속으로 내가 상상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 설정돼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제대로 돌렸는가가 법지문의 관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그렇게 보시고 이제 21번부터 가봅시다. 우리 계약 취소는 거래 자체가 무효화된다. 네, 아예 계약이 있었던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래요. 원상복귀됨을 의미합니다. 맞고요. 2번, 미성년자가 거래한 판매업자는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계약 취소를, 네, 조건이 있으면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고 나와 있죠. 밑에 그대로 여러분들 몇 번째 문단 가시면 되냐면 밑에서 두 번째 문단 보시면 돼요. 유지하려는 법정 대리인은 판매자의 확답 촉구에 대해 응답해야만, 아닙니다. 응답을 하지 않으면은 이제 추인됩니다라고 어떤 그런 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응답을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응답하면 좋겠지. 하지만 하지 않아도 이건 이런 의사를 표시했어 라고 이제 나와 있다. 추인한 것으로 본다라고 이제 상정한다라는 게 나와 있다라는 것을 꼭 응답을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죠. 해서 정답 3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네, 우리 아마 여러분들이 추인이라든지 어떤 이런 한자어들 때문에 법지문을 조금 꺼려해서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24번 같이 한번 보려고 하는데 보기 해석을 먼저 갑시다. 갑은 부모 동의를 얻지 않고 을은 동의서를 위조했대. 우선 얘는 동의가 없어서 대리인의 동의가 없는 케이스. 얘는 대리인 동의를 있는 척 위조한 케이스네요. 이제 고가의 노트북을 이제 구매했다. 거래 당시 미성년자임을 알았대. 우선 알고 있으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알았네? 문제 있네? 라는 거 하나 확인해 주시고요. 근데 의뢰동의서가 위조된 것은 몰랐대. 우리 이건 몰랐대요. 우리 며칠 후 이제 이걸 알게 됐다 해가지고 그 뒤에 선택지 확인합시다 라고 돼 있는 건데 1번 갑의 부모는 갑이랑 무관하게, 네, 우리 그 법적 대리인, 미성년자의 대리인 같은 경우는 그 무관하게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1번 괜찮고요. 우리 2번 같은 경우는 우리 취소권 배제라고 했기 때문에, 네, 을 같은 경우는 이거 속인 거잖아요. 우리가 취소권 배제가 되겠죠. 그래서 2번 역시 맞고요. 3번, 네, 우선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 근데 우리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얘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3번 맞고요. 4번 보시면은 왜냐하면 우리 병은 갑과 체결한 그거에 대해서 행사할 수 없다. 네, 왜냐하면 알고 있어요. 미성년자인 걸. 미성년자인 걸 알았기 때문에 당연히 처리권 행사 못해요. 네.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이 이제 갑과 을에게 이제 촉구를 하는 게 아니라 갑과 을에
법정 대리인에게 답을 촉구하겠죠. 네. 해서 정답이 5번인 것까지. 그래서 문제 자체가 어렵진 않을 겁니다. 언제나 비문학은 본문이 어려운 거니까 본문 독해를 잘 마치셔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뭐 여름방학, 겨울방학 이럴 때를 통해서 독해의 기본적인 글을 읽는 방식에 대한 그 방법론 있죠? 독해 방법론. 그거를 꾸준히 공부를 좀 하셔야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물론 저희 과목 강의 중에서 고온 독해 기초라는 강좌가 있답니다. 네. 우리 그렇게 봐주시고 여기까지가 이제 그거 볼 거고요. 우리 뒤에 이제 문제 하나씩 가볼 건데 28번 같이 한번 보려고 합니다. 28번을 틀릴 수 있는 것은 우선 선택지 자체가 좀 정답이 안 보일 것 같기도 하고 크게 보면 틀리고 짜잘하게 쪼갤 수 있어야 되는 게 문학의 특징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우선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고전 소설을 풀어본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선 본문도 이해가 안 돼. 근데 선택지도 빡세. 그니까 어렵게 느껴지시는 거거든요. 우선 정답이 5번인 거는요. 물론 해당 지문 자체 보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남성 중심 사회 제도에 대한 비판 의식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국을 조롱하는 장면에서도 어떤 그런 것들이 나타난다 괜찮은데요. 문제는 뭐가 틀린 거냐? 보국을 개월이 조롱한다 해서 남성 중심에 대한 비판 괜찮아. 근데 뭐가 문제? 우선 전쟁터에서 무시한 적이 없어요. 보국이. 네. 전쟁터에서는 얘 말을 듣고 있고요. 네, 그런 점에서 전쟁터에서 자신을 무시한 보국을 조롱합니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선택지를 본문을 이해가 제대로 되면 사실 잡을 수 있으실 텐데 아마 고전소설 학습이 아직 덜 돼 있으셔서 힘들었을 수가 있겠다라는 거. 그래서 28번 골라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6번 같이 한번 보려고 하고 얘는 이제 코끼리 역시 지문 자체가 조금 길고 그래요. 네, 그래서 아마 시간이 조금 부족하셔서 급하게 훑거나 아니면 그렇게 좀 발췌독해가지고 푸시려고 하셨으면 36번이 어려웠을 것 같은데 우선 기억부터 바로 보시면 기억에 뭐라고 나와있냐면 그 비제 아저씨의 돈을 훔쳤대. 우리 비제 아저씨는 송금 비용을 아끼려고 돈을 숨겨 놓았대. 우리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풍족해지려는 물질 욕망이 아니라 네, 이제 우리 어떤 삶이 힘들고 어떤 그런 것들을 나타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1번 아니고요. 우리 2번 같은 경우는 우리 니은에 코끼리에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코끼리처럼 여겨졌다. 아버지도 지금 코끼리도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삶과 대조된다가 아니겠고요. 우리 그런 점에서 우리 디귿을 보시면 노랫소리가 들려온다면서 리을 있는 데까지 쭉 읽으면 이제 어머니 생각이 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다면은 근처까지 같이 읽어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3번이 괜찮은 것 골라내실 수 있을 겁니다. 당연히 우리 리을 같은 경우는 신김치 어머니의 사랑이나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니까 방치된 어떤 그런 거 당연히 아니고요. 그다음에 달력 사진 역시 이제 히말라야 달력 사진에 대해서 노을 된다. 아버지가 공감이 되는 소재가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 아니니까까지. 그래서 정답 3번인 거는 아마 본문이 조금 길이가 있고 여러분들이 수능식 어떤 문제풀이에 익숙하지 않으셔서 내가 급하게 풀어야 되다 보니까 크게 주제로만 문제를 풀려고 하면 당연히 이런 문학 문제는 짜잘한 내용일치가 안 풀려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계속 꾸준히 학습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시간이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고려하셔도 되고 우선 정답률 높이는 걸 좀 신경 써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같이 40번 보고 한번 마무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40번에 우선 역시 얘도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오답 왜냐면 얘는 선지가 까다로워요. 얘는 문제 자체가 까다로운 거 인정이 됩니다. 우선 3번 1, 2, 4, 5가 맞는 건 괜찮은데요. 3번이 틀린 걸 잡는 게 어려워. 보시면 사주팔자 그러한가 가에서 사주팔자 그러한가 부분이 이제 무슨 나이 그림 하나 청산이 외로운 혼이 나 외롭다. 삼생연분 아닌가? 사주팔자가 그러한가? 이미 부부됐으면 죽지 말고 살았거나 아니면 죽자 할 거면 만나지는 말았거나 하지 왜 이렇게 됐냐 하면서 원망하는 거 맞거든요. 그러니까 원망하는 점에서 자신에게 이별을 찾는다 그냥 크게 부정이다 하면 되게 그럴듯한 해석이죠. 근데 운명에 대한 원망인 거 괜찮아요. 부정 상황인 것도 맞아요. 근데 헤어진 이유가 나 때문이야 라고 원인을 본인한테 찾고 있는 건 아닙니다. 맞죠? 그 다음에 나 역시 이 팔자는 이제 나에서 이내 팔자는 왜 그리 주책 없이 라고 나 못 써야겠다 라고 역시 똑같아. 운명을 부정적으로 원망하고 하는 거 다 괜찮거든요. 하지만 원인을 화자 자신에게 찾나 그거를 선택지를 꼼꼼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크게 봐서 부정적이네 괜찮은 것 같아 이렇게 가시면 안 되고 하나씩 그 표현을 다 따져보시라는 얘기예요. 문학을 푸실 때. 우리 그렇게 문제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해서 언제나 모의고사 보면 굉장히 힘이 드실 텐데 우선 여러분들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아직 수능 국어가 익숙하지 않으실 거여서 우선 이거를 토대로 하시기보다는 지금 당장은 내신 기간이니까요. 내신 좀 신경 쓰셔서 해주시고 그다음에 여름방학 되면 이제 2학기 내신을 대비하는 플러스 이제 시간 조금 내셔서 수능 공부를 조금씩 시작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의고사 원래 하루 보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공식이 정말 많으셨고 우리는 그럼 강의에서 혹은 이제 뭐 다른 강좌 아니면 강의실 등등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